발은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의 고양이에요. 이렇게 민감해야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신경들은 끊임없이 뇌로 정보를 보내요. 상반신 전체로부터 받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하죠. 그래서 압박을 받거나 온도의 변화 또는 레고와 같이 날카로운 것을 밟게 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레고 블록은 세계 플라스틱 폴리머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레고를 내구성을 좋게 하고 강하게 만들죠. 레고를 압축하려면 큰 말이나 피아노가 필요할 거예요. 단단한 표면에서 한 곳에 무게를 모두 싣고 레고를 밟으면 그 모든 엄청난 힘이 여러분에게 반격할 거예요. 그 힘이 거대한 신경 뭉치로 바로 들어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부드러운 양탄자 위에선 약간 낮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레고는 야기한 모든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심지어 반 레고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뒤가 열려있고 오른쪽과 왼쪽 발에 다 맞는 슬리퍼예요. 깔창에 패딩이 엄청 들어있어서 커다란 벽돌을 밟아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죠. 그 슬리퍼는 1,500켤레의 한정판이었어요. 무작위의 레고 팬들은 회사로부터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발가락을 찢게 되면 꽤 아픈데 왜냐하면 카라테 펀치의 힘에 그 작은 표면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발가락은 두툼한 지방층이 없는 보호되지 않는 신경 말단으로 가득해요. 통증 신호는 즉시 여러분 뇌로 발사돼요. 항생제가 발명되기 훨씬 전에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였던 우리 인간은 600만 년 동안 진화해왔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디자인적 결함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우선 인간의 눈에는 작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사각지대는 아주 작습니다. 시신경이 눈의 뒤쪽에 있는 망막의 표면을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죠. 시신경은 눈과 뇌를 연결해서 우리의 뇌가 처리할 이미지를 전달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신경이 있는 곳에는 광수용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 수용체는 빛을 감지해주는데 이 수용체 덕분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용체가 없다면 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뇌에 어떤 신호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는 광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작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눈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우리 눈은 문어와 비슷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생명체들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인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어의 시신경은 망막 뒤쪽에 놓여 있죠. 신경이 언제가 되었든 눈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그 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약 6,500만 명의 미국인들은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진화 때문입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과거에는 네 발로 걷곤 했습니다. 우리가 손과 무릎을 사용해 걸었을 때 척추의 곡선은 꽤 완벽한 모양이었고 안의 모든 장기는 편안한 상태였다고 해요. 때문에 등에는 어떤 압박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아끼기 위해서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하였습니다. 음식을 찾는 게 점점 더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두 다리로 걸을 때 사람들은 힘을 25%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에는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족 보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척추가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다른 장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몸의 기둥이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척추가 완전히 곧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발을 디딜 때 조심했었죠. 이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어요. 연구원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지럼을 타는지 100% 알진 못합니다. 일부는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거나 피부가 얼마나 민감한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배나 목구멍같이 가장 취약한 곳에 간지럼을 많이 탑니다. 침입자를 밀어내려는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슬프거나 화가 날 때 간지럼을 덜 타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누군가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하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과 침팬지 및 개와 같은 몇몇 동물들이 가진 원시적이며 피할 수 없는 반사 현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전염성 있는 하품은 공감과 유대감의 표시라고도 해요. 하품은 멈추려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죠. 재채기를 하고 나면 엄청난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몸은 소위 말하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을 방출해요. 눈썹 뽑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 밝은 태양 아래 있는 것까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재채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면 시에는 재채기 신경도 자기 때문에 잠잘 때는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재채기는 코에 있는 박테리아와 자극적인 물질로부터 코를 깨끗하게 해주고 콧물의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몸에 중요해요. 가끔 한 번의 재채기로 그걸 다 하기엔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확실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씩 이어서 재채기를 하게 되죠. 닭살은 동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동물의 털은 춥거나 무서웠을 때 곤두섭니다. 털이 곤두서면 더 굵어지는데 이는 그들을 따뜻하게 하거나 더 크게 보이게 하죠. 그래서 척추는 곡선이 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허리에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가신 허리 문제를 없애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네 발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될 거예요. 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발에는 뼈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뼈가 많은 이유는 뼈가 있어야 우리의 유인원 조상들이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에 매달려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뼈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데 이는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얼마나 자주 다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우리의 발은 타조의 발처럼 생겼을 거예요. 타조의 뼈는 훨씬 더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뒤로 젖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실 발목 관절이에요. 덕분에 타조는 덜 다치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다면 올림픽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전 본방사수를 할래요. 자, 이번에는 치아입니다. 인간의 치아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멀죠. 치아 관리에 드는 돈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동물도 우리처럼 치과를 다니지 않아요. 게다가 일단 치아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빠지면 새로운 치아는 나지 않습니다. 상어는 그렇지 않아요. 상어는 셀 수 없이 많은 치아가 있습니다. 어떤 상어종은 2주마다 새로운 이빨이 생기고요. 캥거루의 이빨 또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이 통통 튀는 친구들과 같은 일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캥거루는 일단 이빨이 마모되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뒷니는 앞으로 이동하고요. 이게 유일한 치아 문제는 아니에요. 입이 너무 붐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입이 꽤 큰 편인데도 말이에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극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턱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점점 더 넓어지고 짧아져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사랑니를 위한 공간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랑니는 사람들이 음식을 분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고 가공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랑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니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에스키모인이지만 약 25%의 사람들만이 현재 사랑니 4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도 꽤 비현실적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일 겁니다. 2개의 거대한 레버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미 꽤 위험한 상태죠? 무릎은 앞이나 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구조가 아닙니다. 축구나 럭비와 같은 많은 종류의 스포츠에서 상대의 무릎을 옆에서 치는 게 금지된 규칙이 많은 이유예요. 여러분은 동물보다 털이 훨씬 적기에 이 기능은 대부분 쓸모가 없죠. 그래도 그와 같은 상황일 때와 감정적일 때도 소름이 돋죠. 피부 밑에 작은 근육들은 수축하면서 털을 곤두서게 하고 주변을 돌출되게 만들죠. 햇빛을 오래 쬐면 수분을 더 빨리 잃고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몸과 심장은 온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모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액체를 장기에 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햇빛이 쬐는 것 또한 수면 호르몬 수치를 낮춰줘요. 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 수치는 다시 올라갑니다. 만약 해변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도 더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다면 실내 조명을 밝게 하세요. 껴안고 안고 손을 잡으면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또 면역 체계를 개선시켜줍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진화 덕분에 물속에서 5분 있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져요. 아주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은 젖었을 때와 건조한 상태일 때 모두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작은 강 배수 시스템처럼 맞추어 변했죠. 피부에 있는 작은 물줄기가 중앙강으로 흐르는 더 큰 통로로 합쳐져서 오랜 시간 물과 접촉한 후에 손가락과 발가락으로부터 물을 흘려보내요. 아침에 근육을 깨우기 위해 머리 위로 팔을 뻗고 싶은 본능을 느끼죠. 밤새 근육은 탄력을 잃고 수액은 등을 따라 흘러요. 스트레칭을 하면 이 수액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죠. 또 밤사이 느린 속도로 뛰던 심장이 정상적인 작업 모드로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되죠. 개와 고양이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해요. 더 추운 방에서 더 빨리 잠이 드는데 왜냐하면 몸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밤새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침대에 누울 때 약간의 열 손실이 필요해요. 시원한 공기는 또한 잠에서 깨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잘 수